안녕하세요. 후얼류 지은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닌 새로운 형식의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영상에는 진짜 비디오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오디오만 있으니 편하게 옆에다가 두시고 그냥 다른 일을 하시면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울증이 있거나 조울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좋을 듯한 제 블로그 내용 한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조울증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조울증 진단을 받자마자 조울증에 대해 많은 정보를 찾아봤어요. 양극성 장애라는 게 조증사파와 우울증사파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질환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 양극성 장애는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그 아무도 그 괴로움도 그 힘듦도 알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을 제가 느꼈고 느끼고 있고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자살 충동까지도 느꼈습니다. 지금은 병원을 다니면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동안 병원에 가지 못하면서 최대한 제가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브이로그는 다음 영상부터 다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종종 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이런 라디오 형식의 이런 컨텐츠도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블로그에 써놓은 이야기들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은요의 일상정복 블로그 중 한 글입니다. 내 터널의 끝도 조만간 나오게 될까? 우울한 나날을 보내며 많이 하는 행동 중 하나는 각종 매체에 검색을 하고 정보를 얻는 일이었다. 어제였나? 그제였나? 암튼 저녁에 누워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어느 작가가 나온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그 작가도 나와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이었다. 아, 물론 검색해보면 일상생활 불가능은 물론이고 강제 입원까지 해야 할 만큼 나보다 심각한 환자분들이 대다수이기에 나는 이 진단을 완전히 믿지는 않는다. 그 작가가 북토크였나? 암튼 그런 곳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런 말을 했다. 누군가 본인에게 이야기했다고. 누구나 인생에서 어떤 터널을 지나가는데 너도 지금 그런 시기일 뿐이라고. 아직은 안 보이지만 그 터널의 끝에 다가가 조만간 그 터널 끝의 빛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터널이 다 끝나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냐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그 영상을 볼 때 사실 나는 별 생각이 없었다. 아니, 솔직히 터널의 끝에 다 와가는 걸 수도 있지만 터널의 중간도 못 갔는데 이렇게 힘든 것일 수도 있는데 끝이 아니라면 정말 억울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은 지났고 당연히 나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나아진 조건은 아무것도 없지만 자꾸만 그 말이 떠올랐다. 터널의 끝에 다다랐을 수도 있잖아. 조금만 힘을 내보자. 내가 정말 힘들던 몇 년 전 어느 날 마음을 치유하는 문답 다이어리를 구매하게 되었다. 얼마 전 그 다이어리 속 문제에 대한 답을 해보려 펜을 들었다가 그런 질문을 발견했다. 5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5년 후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나는 도무지 답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물었다. 오빠는 5년 후에 오빠 모습이 어떨 것 같아? 어떤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어? 오빠는 내게 답했다.
아무런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당황했다. 솔직히 나도 그랬다. 5년 후의 내 모습이라. 나는 당장 다음 주에 나에 대한 상상도 안 되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새까만 배경뿐인데. 하지만 난 억지로 나의 미래를 써나가고 싶었고 5년 후에는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을까? 라는 말을 뱉었다. 오빠의 반응은 모르겠다였지만 나는 그냥 5년 후에도 내가 존재했으면 좋겠을 뿐이었다. 살아있는 게 분명 너무 힘든데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맞아, 난 살고 싶은 거야. 죽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두려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까봐. 난 그런 인간이 되고 싶지 않은데 포기해버릴까봐. 나는 터널을 걷고 있다. 어둠의 터널을. 나는 평소에도 터널을 싫어한다. 어둠을 싫어하고 긴 터널에 들어가면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답답하다. 구리에서 일산에 오는 고속도로에 보면 연결되어 있는 길고 긴 터널이 몇 개가 있다. 그 터널을 지나면서 나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하고 난다. 난 터널이 싫어. 어둡고 답답하고 어지러워. 멍해져. 빨리 터널이 끝났으면 좋겠어. 어느 날은 그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눈을 꼭 감고 있었다. 그런다고 시간이 빨리 지나지는 않겠지만 제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이라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심지어 걸어서 지나가고 있다. 이 터널은 너무도 길고 어둡다. 그리고 춥고 아프다. 하지만 이 터널의 끝에도 빛이 들겠지? 언젠간 나도 그 빛을 바라보며 따사로운 해를 느끼고 있겠지? 그날에 나는 행복할까? 오늘의 기억이 다 추억이 될 수 있을까? 분명 좋은 추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성장하는 데 많은 걸음이 되어 있겠지? 나는 평범하고 싶다. 그것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을 크고서야 알아버렸다.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을 잘 알지만 나는 남들과 내 삶을 비교하고 난 참 형편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다. 주변 사람들만 봐도 딱히 별로 걱정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난 남들과 다른 걱정을 해야 할까 싶었고 또 누군가 잘된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왜 나만 안 풀리는 거지 싶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세상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나보다 어려운데 더 잘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고작 이런 정도에 정말 휘청거리고 지내고 있었다는 게 생각해보면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다. 의지하고 싶었다. 핑곗거리를 만들고 싶었다. 내가 힘든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나 힘드니까 아프니까 나 좀 봐줘. 오죽하면 나를 아는 누군가에게라도 안겨 펑펑 울고 싶었다. 하지만 결론은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정말 힘이 들려 앞이 안 보일 때는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냥 모든 말이 다 서운해 보이고 모든 말이 이상해 보였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문득 들었다. 약이 나를 해결해 준다고? 아니, 맞아. 물론 아플 땐 약을 먹고 약의 도움을 받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 약이 내 상황을 모두 해결해 주지는 않아. 누구나 마음속에 돌덩이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그 돌덩이를 부수려 하진 않는다. 인정하고 그냥 익숙해지면 되는 법인걸. 불안하고 잠시 숨 못 쉬면 어때? 정신과 의사들은 말한다. 공황이나 불안으로 인해 죽지는 않는다고. 맞아. 잠시 힘들겠지만 그걸로 인해 죽지는 않아.
결국 나는 잠시 후에 숨을 멀쩡히 쉬고 평범한 얼굴로 돌아다닐 테니까. 내가 불안한 원인이 뭘까 찾으려고 나서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불안하고 초조하면 숨을 후 하고 내쉬고 나 스스로 다독거리면 그러면 되는 거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지은아. 자, 이제 정신 차리고 점심 먹으러 가자. 안녕. 갑자기 생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썼던 블로그여서 아마 점심시간 전에 썼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 뭔가 점심 먹으러 가자 안녕 해서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였어요. 저 또한 조울증이기에 그리고 지금 조증 시기보다는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누구보다 그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기분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힘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것보다 살아있는 게 무섭다고 느끼는 것. 그게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약 기운에 의해 내가 약 기운으로 조절하면서 그냥 이렇게 감정 조절을 하고 로봇처럼 살아가는 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언젠가는 약이 없어도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언젠가는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을 못 먹게 될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저에게 그런 지혜가 없다면 저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실 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 혹은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께 이 한마디만 해드리고 싶어요. 인생이라는 터널을 지나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쉽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어렵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빨리 지나가고.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부분 생각하지 말고 언젠간 나에게도 저 터널의 끝에서 빛이 비춰주는 날이 있을 거야. 내가 터널을 통과해서 빛 아래로 가는 그 날에 나는 웃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 한번 버텨봐요. 많이 힘들 거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가장 가까운 주변에 하기에는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이 너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고, 가족들한테 말하기에는 저는 제가 저희 집에서 이런 딸이 되고 싶은데 그런 딸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럽고 그냥 나는 행복해 보이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가족들한테는 이런 모습은 숨기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회사를 나가서 출근을 해서 보는 사람마다 나 힘들어, 나 도와줘, 내 얘기 들어줘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디에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저같이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본명을 밝힐 필요도 없고요. 그냥 뭐 본인의 이야기를, 모든 이야기를 다 할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 댓글을 읽으며 제가 많이 공감해 드릴 거고, 될 수 있는 대로 저도 많이 응원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댓글을 통해서 분명 저 또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안심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울한 환자들에게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제 채널이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블로그로 다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